추워? 자, 얘들아 이제 다음 페이지 볼 건데 우리가 27번 문제부터 33번까지 문제, 요 한 페이지에 분량 문제랑 그 다음 페이지 있지? 34번부터 40번까지 문제랑 요 두 페이지가 푸는 방법이 지금 극명하게 다르게 소개되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너희가 궁금증이 들어야 돼. 이걸 보면 왜 이때는 연산을 사용해서 식을 막 풀어내서 답을 내라고 시켰다가 왜 페이지가 바뀌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서 풀라고 왜 바뀌지? 이게 궁금해야 돼요. 자, 딱 두 페이지의 경향성의 차이를 보여주면, 자, 일단 27에서 33까지를 보면 각각의 집합에 대한 원소들이 명확하게 A는 어떤 원소, B는 어떤 원소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복잡한 무언가를 원소를 찾아줘. 이렇게 나왔다가 페이지가 넘어가 보니까 첫 번째 문제만 봐도 딱 달라졌지. A가 어떻다, B가 어떻다가 아니라 여집합에 교집합에 다시 여집합, 얘가 어떻다, 또 교집합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아까 페이지랑 완전히 달라졌지, 경향성이.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복잡한 집합의 원소를 줄 때는 그 복잡한 집합이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 그걸 찾아서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서 푸는 게 빠르다 이 얘기야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히 선생님이랑 같이 볼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 못 그리는 친구 없지? 원소 자리에 때려 넣는 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또 다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얘는 보면은 41번 보세요. A 집합이 지금 현재 3, A-1, A 플러스 3, B 집합이 B-1, B 플러스 1, 7, 9 개수가 일단 안 맞아. 3개, 4개. 교집합이 3과 5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교집합에 3과 5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3 모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5겠네. 이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는 3과 5가 다 안 보이지. 그러면 각각이 3과 5일 텐데 야 너무나 편하다. 뒤에 빼기 1 빼기 2 차이 얼마만큼 나는데? 딱 이만큼 차이 나는데 3과 5도 딱 이만큼 차이 나니까 끝났지. 큰 숫자가 B 플러스 1이 더 큰가? 5겠지. 그쵸? 이렇게 눈썰미로 찾아내는 겁니다. 빠르게. 다음. 그러면 여기에서 둘 중에 5가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얘가 5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그보다 4만큼 큰 값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9 나와야 되겠네. 4만큼 크니까 문제가 생기죠. 교집합에 9가 안 적혀있네. 아 이거 아니네. 얘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얘한테서 오히려 4만큼 줄이면 되니까 얘는 1 안 겹치잖아. 깔끔하잖아. 그치? 이렇게 찾으면 빠르다는 거. 눈썰미가 조금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집합의 원소 기호 찾는데 이런 공식 본 적 있죠?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A 집합 원소 개수랑 B 집합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중복해서 카운트가 돼버렸으니까 교집합은 한번 제외시키자. 이런 얘기 많이 봤지, 그치? 자, 정식 용어는 아닌데요.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정식 용어는 없어.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약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는다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되는 거지. 얘는 A집합 원소 있는 거 다 더한 것에다가 B집합 원소 있는 거 다 더한 거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중복 카운트한 거 있죠. 그치? 교집합이 또 중복됐잖아.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 다 더한 거를 빼자. 어때? 이식 충족하지? 깔끔하게 충족하지, 그치? 물론 A와 B가 서로도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거 생각 안 하잖아. 마찬가지 여기도 이거 생각 안 하면 되겠지. 그 정도 변화는 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 이게 몇 번에서 사용하면 되게 편리해지냐면요. 바로 47번입니다. 47번 이 비슷한 느낌 문항 너희 최근에 봤을걸? 47번 문제 비슷한 거 어디서 봤게? 우리 입학시험에 이거 거의 똑같은 거 있었어. 그걸 맞췄는지 틀렸는지 선생님이 지금 각각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개념을 사용하면 되게 편하게 풀려요. 한번 해볼게. 현재 집합 A는 원소 4개 다 누군지 몰라. A, B, C, D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B 집합은 여기에서 K를 다 더한 걸로 구성을 했다. 근데 교집합이 2랑 5라 그랬어.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A가 2랑 5가 있다고 했으니까 나 2, 5 잡고 얘를 C, D 잡아볼까? 그런 다음에 B에 A 더하기 K, B 더하기 K는 2, 5가 될 리가 없잖아. K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C 더하기 K 대신에 2를 적고 D 더하기 K 대신에 5를 적으면 되나? 원소로 접근을 한다고. 이러면 문제 못 풀어요. 왜 못 푸냐 하면 미지수 개수가 지금 A, B, C, D, K 너무 많아. 여기 물론 뭐 2 더하기 K, 5 더하기 K 바꾸면 되긴 하지만 미지수 개수가 여전히 3개란 말이야. 그러면 못 풀어.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갔어요. 이걸로 갔어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 봐요. 모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6. 이게 단서인 거야. 현재 이 문제에서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라고 나온 이게 단서인 거지. 그때 집합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 심지어 얘도 나왔네. 얘도 나왔네. 그러면 얘가 A가 6이라는 거에서 너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데이터였고, 그 다음 그러면 SB도 나오지 않니? B집합이 A, B, C, D의 K씩 다 더한 거잖아. 그거 4개 싹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정리되니? 6 더하기 4K로 정리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교집합 심지어 원소 2랑 5 나와 있었거든? 얘 7. 야, 그렇게 미지수가 많던 그 문제가 K 하나만 들어있는 식으로 바뀐 거야,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지, 그치? 원소가 미지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합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K만 찾아내면 끝입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48번 한번 볼까요?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그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아닌 거 찾아라 이 말인데 이거 외워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존경스러워. 나 그런 친구들 되게 존경해.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하면 되는 거야. 보기를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되네?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1번
A 합집합 B를 했더니 B가 나온대. A가 B에 속해 있잖아. 그럼 합집합을 하면 더 큰 녀석이 통째로 결과로 나올 거니까 B가 나온다는 게 납득이 가죠. 두 번째, 교집합을 해봤어. 그러면 더 작게 그려지는 A가 내부에 있는 게 결과로 나오겠지? 얘도 납득이 가네. 3번, A 차집합 B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 A에서 A, B 교집합만큼을 제외하는 거잖아. 근데 A가 B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럼 싹 다 지워진다는 얘기지. 남는 게 없지. 따라서 맞네. 4번. 자, 이렇게 나왔거든. 얘들아, 이거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쌤이 양방향 화살표를 썼어. 이거 무슨 뜻? 명제단원에서 배운 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지. 완전히 똑같은 의미라서 서로 바꿔 써도 됩니다 라는 뜻이죠. 필요, 충분, 조건. 얘가 나오면요, 자리 바꿔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봤니? 안쪽에 있으면 대우로 보는 그렇지. 대우.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대우로 설명하는 거지. 영재 버전으로 해보면 얘는 not B이면 not A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 대우 취하면 A이면 B이다. A이면 B. 대우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항상 요거 성립하고 요거 나오면 항상 요거 성립하고 대우 관계로서 필요 충분 조건 만족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온 조건이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4번도 맞는 거. 5번.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 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체 여집합을 씌우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러면 얘가 좌변이 무슨 법칙 사용한 거야? 드 모르간의 법칙 사용한 거죠. 전체 집합의 부정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교환 법칙으로 자리 바꿔보면 이 차집합 A가 되는 거죠. B에서 A랑 겹친 것만큼을 지웠대. 근데 B가 더 큰 집합이거든. 뭔가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5번. 됐습니까? 다음 쭉쭉쭉 넘어갈게요.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문제가 왜 이렇게 다들 쉽냐? 같이 볼만한 문제가 별로 없대요. 얘들아 쭉 점프해가지고 우리 한 번에 60번과 61번을 한번 볼게요. 60번, 61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오래. 자, 교집합을 해서 A가 나와라.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A가 B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쉽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 거란 말이야. 이때까지 보던 부등식의 형태랑 다르게 다 앞쪽을 잘 봐야 되죠. 보통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X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근데 X가 아니라 형태를 아까 선생님이 잘 봐야 된다고 했죠. X에 해당하는 조건은 이건데 X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X 빼기 5가 필요한 거야. 지금. 따라서 여기에서 5씩을 빼서 우리가 진짜 사용해야 할 A집합의 범위는 -8 이상 -4 이하 이거라는 뜻이죠. 이거 자체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여기도 봐봐. 우리가 사용할 x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x가 아니라 x 빼기 a를 사용하고 싶어. a를 다 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6 마이너스 1 이게 필요한 거야. 이 상태에서 a가 b에 속해 있어라. 부분 집합이어라. 이 얘기인 거지. 이제는 쉬워졌죠? 수직선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a가 더 작은 거 이만큼이 a, 얘가 더 큰 거 이렇게 포함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포함관계란다. 대소관계 이용하면 되지. 얘랑 중에 이쪽이 더 오른쪽에 있으면 되고 같아도 되죠. 얘랑 비교했을 때도 오른쪽이 더 크고 같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A 범위 찾으면 간단하게 풀리겠다. 여기서 선생님이 풀자라고 했던 이유는 형태 다시 한번 체크 꼭 하시라고. 알겠죠? 자, 61번 지금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우선 A와 B는 해석을 좀 해서 봐야 되겠지? A 풀어보면 어떻게 돼? X가 6보다 크다. 얘는 1보다 크다. 얘는 그냥 그대로. 자, 이제 밑에 거 해석해보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A가 C에 포함되어 있다. 요거 풀어보면 여기까지 추가되는 거지. 맞지? 자, 먼저 B1보다 크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A가 6보다 크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대망의 C는 이거 동그라미 채워지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 K, 6 몇 개? 4개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죠.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K가 정확하게 여기에 겹치면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지. 근데 K가 6이랑 겹쳐서 이렇게 출발하면 그래도 A는 C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해야 되죠. 요거 하나 조심하자. 그럼 4개가 아니라 5개가 된다는 사실. 요거 하나 추가된다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다음 얘들아 70번 한번 69번도 봐야 되겠네. 69번 보고 70번 가자.
자, 69번 보시면요.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7까지 있습니다. A에 해당하는 거 바로 써버릴게. 1, 3, 5, 7 합집합 C를 한 거랑 3, 6 합집합 C를 한 게 똑같대. 여기에서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C의 개수, 집합의 개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집합의 개수 문제는 뭘로 생각하자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인 거야. 자, 양변을 서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거든. 전체는 1에서부터 7까지란 말이야, 지금. 그 중에서 1, 3, 5, 7이 얘랑 합집합을 한 결과가 있을 거고 3, 6과 얘가 합집합을 한 결과가 있는데 똑같아. 자,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눈에 보이는 건 3, 6밖에 없어. 근데 이쪽에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던 1, 5, 7이 합쳐져서 뭔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는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 1, 5, 7 들어있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C 집합에는 1과 5와 7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야. 지금 내 눈에는 1, 3, 5, 7이 보여. 그치? 근데 얘 때문에 6이 여기에 합류를 할 거네. 그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안에 6이 있었다는 거지. 요 개념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6까지 있었겠네. 그럼 1에서 7까지 원래 7개인데 1, 5, 7, 6은 무조건 가져가라고 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4개가 제외됐어. 원서 몇 개 남았어? 3개. 그 3개로 나머지 채워주면 되는 거지. 경우에서 몇 개? 2에 세제곱계 해서 8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되겠죠? 70번. 자, 얘도 해당하는 거 바로 써볼게. x랑 합집합을 했대. 1, 2 요집합이랑. 그 다음 x에서 누구를 제외시켜봤대. 3, 5, 8이랑 이렇게. 근데 두 개가 결과가 똑같다 그러네. 자, 그럼 얘도 아까 69번처럼 양쪽의 입장에서 두 번 생각해보면 돼. 양쪽의 입장에서. x에 뭔가 원소가 혹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을까? 자,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x에서 뭔가 더해지지는 못하고 지우기만 했어. 얘를 지우기만 했어. 근데 난 내가 못 봤던 1, 2를 얘가 가져다 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안 보였던 여기 x 안에 누구 들어있겠다? 1, 2 무조건 들어있겠다. 그래서 1과 2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볼 거야. x에 뭔가가 있었을지를 몰라. 근데 그 뭔지 모를 x에서 3과 5와 8을 제외했더니 똑같아도 돼. 무슨 뜻이야? 여기 안에는 3과 5와 8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3 삭제, 5 삭제, 8 삭제시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1에서 8까지거든요. 그 중에서 5개나 제외돼 버렸으니까 몇 개 남아? 그 3개로 여기 채워넣자. 2에 세제곱, 8개구나. 이렇게. 되겠죠? 71번은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 풀지 않겠습니다. 자, 얘들아 77번 볼게.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77번 풀어봅시다.
볼게. 자, 얘들아, AN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합을 정의를 했어. 어떤 집합을 정의를 했냐면 X라는 원소를 가져와. 근데 그 X는 N 여기 있는 숫자랑 서로서인 숫자만 가져올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풀이 방법. 첫 번째 풀이법으로는 원소를 써보는 거지. 얘들아, 3이랑 서로소 써보면 되지. 1, 2, 4, 5, 7, 8, 10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4랑 서로소 있는 거 써보면 1, 3, 5, 7, 9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교집합을 찾아보면 되죠. 찾아보면 어떻게 돼? 교집합 찾아보면 1, 5, 10, 10 얼마 되냐? 7, 1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누구랑 서로 소일까? 얘 누구랑 서로 소일까? 바로 찾아내면 다행인데 여기서 시간 걸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어요. 조금 더 명확한 풀이. 어떤 거냐면 얘들아, 3과 서로소다라는 얘기를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A4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4의 배수가 아니다로 해석하면 큰일 나지. 맞잖아. 그래서 얘는 2의 배수가 아니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쌤, 같은 A3과 A4인데 왜 해석이 살짝 다를까요? 라고 묻는다면 3은 소수잖아요. 소수인 녀석과 서로소인 걸 찾아라 라고 하면 그 녀석의 배수가 아닌 거 전부 다가 되지. 근데 4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 녀석의 소인수 얼마야? 2잖아. 그 녀석의 배수가 아니어야지. 이해돼요 이거 지금? 만약에 A8이 나왔어도 얘 뭘로 해석해야 돼? 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해됐어 지금? 그럼 만약에 A12 나왔으면 얘들아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의 배수도 아니면서 3의 배수도 아닌 애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조건 자체. 알겠어? 자, 그러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이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얘들아,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거 명제단어에도 연결되는 건데 집합과 집합이 교집합으로 연결됐다? 그 뜻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 거지. 그럼 결국 종합하자. 뭐야? AK의 정체는?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해야 되니까 뭐야? 그렇지. 6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6만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12도 되고 그치? 되는 거 많아.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었기 때문에 자연수 K의 값을 보기에 있는 게 6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런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88번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지금 원소가 5개야. A가 그 중에 4개야. 1, 2, 3, 4. 근데 교집합이 3개야. 그걸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 마지막에 뭐라고? 집합 B의 개수. 집합의 개수 뭐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를 풀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B집합을 구성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들어가는 애는 누구? 1, 2, 3, 4 중에
3개를 골라서 가져가야 돼. 그치? 그럼 뭐야?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쓴다. 뭐지? 4 P3이야 4 C3이야. 차이점이 뭔데? 우리 집합에서 원소 쓸 때 순서 상관이 있니? 1, 2, 3 쓰는 거나 3, 2, 1 쓰는 거랑 똑같지? 나열을 하지 않고 조합만 뽑아오기만 하잖아. 그러면은 조합, 콤비네이션 4, C, 3 까지 원소 3개 채워 넣었어 지금. 그럼 마지막 한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나? 집합 B의 원소 개수 나왔나? 안 나왔거든? 그럼 여기는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채워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럼 전체 집합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애가 누구 남아 있는지를 봐야지. 1, 2, 3, 4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따진 거야 우리 지금. 그럼 남은 원소 누구? 5. 5를 갖다 쓴다, 안 갖다 쓴다. 경우의 수 몇 개? 2개. 따라서 여기에서 2개. 그럼 경우의 수로 풀어야 돼. 다 나열하고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뭐 이 문제집도 아마 그럴 거야. 해설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거 다 나열하고 한테 했을 거야. 그 짓 하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경우의 수로 접근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가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이거는 각자가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라 또 문제가 쉽기도 하고요. 점프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한 번에 훅 점프해가지고 얘들아 훅 점프해가지고 101번과 102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사전에 써 있는 거. 일단 지금 푸는 거는 과제 안 써도 되는 거라서 저기 과제 노트에 써서 풀어야 되는 건 따로 지정을 해줄 거거든. 그거 말고는 어차피 프린트에 풀어도 돼. 자, 문제 해봅시다. 101번. 자, 전체 집합은 그냥 선생님이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놨어. 이렇게 나왔고, 합집합이 요거고, A 차집합 B 했더니 요렇게, B 차집합 C는 요렇게, C 차집합 A는 요렇게. 3개나 있으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보니까. 자, 일단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보자. 연산기호 다르네. 바로 바꿔 쓰면, 얘랑 교집합 반대로 썼죠. 여기가 합집합, 여기가 교집합이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A 차집합 B 이미 나와 있거든. 5는 따라서 무조건 답에 적히겠네. 합집합이니까. 그치? 5는 무조건 답에 있을 거고 A 교집합 C만 구해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요거만 찾으러 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 얘기했던 걸 떠올려 보면 원소들을 주어졌는데 A가 어떻다, B가 어떻다, C가 어떻다로 나왔으면 연산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주어진 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합집합이 어떻고 차집합이 어떻고 복잡한 게 나왔지. 그러면 된다 여기. 그게 편하니까. A. 근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네. 그럼 B는 내부에 그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 그 다음 C는 얼만큼 겹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만큼 겹친다고 해볼까? 아직 몰라. 뭐 여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자, 일단 봅시다. A 차집합 B가 5인데 얘들아, A 차집합 B가 지금 두 종류 아니야? A 차집합 B 한 개, 여기 바깥쪽, 즉 C랑은 안 겹치는 구간 하나와 C랑까지 겹치는 여기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지. 뭐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결정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
B 차집합 C를 해봤더니 그럼 여기 2 확정. C 차집합 A를 해봤더니 4, 6은 또 확정. 근데 합집합에 1, 2, 3, 4, 5, 6이 있어야 돼. A랑 C랑 합집합하는 거야. 그러면 1 안 보이네.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지. 나머지 구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했는데 여기만 한 번도 언급을 못 했거든. 1 여기 있다는 뜻이지. 2, 3. 3도 언급한 적 없네. 여기. 4. 5는 여긴지 아직은 몰라. 6. 나와 있는 정보 다 썼는데. 5 몰라도 다 나오나? 나오지. 왜? 얘가 5였잖아. 5 무조건 답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요 A와 C의 교집합에서 5를 쓰던 안 쓰던 5는 무조건 답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얘야. 알겠지? 그래서 A 교집합 C에는 1, 3 또는 1, 3, 5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답은 1, 3, 5겠네. 되겠죠? 다음이요. 102번. 어이구 지울 뻔했다. 아유 길어. 구해야 하는 건 겁나 길어. 그치? 정리부터 해야 되겠네. 여기 A 드물간 있네. 얘부터 하자. 근데 얘를 넣고 해서 다르니까 분배해도 되지만 얘 잘 보면 교집합의 교집합이네. 그치? 바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그쵸? 바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랑 교집합 얘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도 정확하게 어딘지 표현이 잘 되면 그대로 가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해보고. 자,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한번 써볼까? 여기를 A 차집합 B라고 잡고, 그치? 얘랑 아까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념적인 정의가 똑같다고요. 여기 뒤쪽 부분을 드 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차집합 아닌가? 차집합. 얘도 차집합 아닌가? B 차집합 A. 이렇게. 차집합 많으면 쓰면 안 된다면서요. 불편하다면서요. 불편한데 얘는 이렇게 해도 너희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A랑 B랑을 차집합한 거, 요 자체랑 B 차집합 A 요거 한 거랑 겹치는 구간이 있니? 절대 없지 않니? 얘는 A를 베이스로 해서 겹치는 걸 제외한 결과고, 얘는 B를 베이스로 해서 겹치는 걸 제외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은 애초에 겹치는 구간이 전혀 없지. 즉 여기서 이거를 차집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는 식이라는 뜻이지. 이만큼이 그냥 무쓸모 식이 돼버리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A 차집합 B가 요거구나.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기에 1, 2, 3이 있구나. 요거 이제 찾아내는 거지 너희가. 근데 교집합에 4, 6이 때잖아.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집합 A에 뭐 넣어줘요? 끝난 이거네. 요거 이해돼? 요 문제 핵심은 요거야. 여기서 요거 차집합했는데 얘가 쓸모가 없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요게 핵심이야. 알겠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됐지? 자,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이어서 갈게요.